어느 날 길을 걸으며 깨달았다. 바나비와 함께 행운을 조사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이후 내가 예전보다 좀 더 운이 좋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그동안 나는 기회를 알아보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만둘 때 끈기 있게 나아가라고 나 자신을 격려해왔다. 나는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을 때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행운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행운이 발생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원대한 관점에서 무엇이 행운을 만드는가라는 바나비의 질문에 여전히 강한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 나는 그 질문을 바나비에게 해보기로 했다. 행운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물었다. 자신의 꿈과 잠재력을 깨닫는 삶이라고 봐요. 바나비가 이 말을 하고 나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빨리 답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가 봐요. 그래요. 내가 동의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행운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바나비 씨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기꺼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바나비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그가 머릿속으로 다양한 가능성들을 쭉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이스티를 홀짝거리며 기다렸다. 결국 나는 그가 최근에 만났던 엄청난 갑부 2명을 언급했다. 그들은 개인 전용기로 이동하고 자기가 소유한 섬을 방문하며 자신의 대저택에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바나비는 많은 갑부를 알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에게 자선 사업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기 때문이다. 행운의 삶을 누려온 사람들을 찾는다면 우선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날 것 같았다. 전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가진 자산으로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감탄해요. 하지만 그들도 한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과 고투하며 살아요. 바나비는 그중 한 사람은 이혼을 여러 번 겪었고 또 한 사람은 다 큰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더 운 좋은 삶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보기 위해 아내와 딸들을 그런 삶과 바꿔보고 싶은 의향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없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전 이미 운이 좋은 사람인걸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였다. 약 67%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33%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바나비와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남보다 더 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특정한 요소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바나비는 인구학적 차이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신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는 지역, 자신이 버는 금액, 자신의 성별, 결혼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외부적 요소가 스스로 운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운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그저 스스로 그렇다고 느끼는 생각일까? 자신의 태도와 긍정성과 희망적인 생각은 자신이 운 좋은 인생을 살았는지 정의하는 궁극적인 요소일 수 있다. 나는 다음 날 저녁 한 와인 시음회에서 로제 와인을 홀짝이며 이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남편의 친구로 사교적이고 유쾌한 의사 마이클 노코모비츠가 준비한 시음회였다. 시음회 장소는 흥미가 느껴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저녁이 끝날 무렵에 조나단 스탠러라는 과학자를 만났는데 그는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클리블랜드에서 날아왔다. 그는 내가 행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자 곧장 대답했다. 제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행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스템러 박사는 재미있고 똑똑했으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세포에서 단백질 기능과 관련된 발견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친구이자 동료인 사람에 대해 곧바로 말해주었다. 그는 행운이 과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과는 아주 다른 행운을 말한다.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 과학자라 실력 있는 수많은 연구원이 그 친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그 친구는 지원자들을 인터뷰할 때 오래 이야기를 나눈 후 마지막으로 당신은 운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니라고 답한 사람은 아무리 실력 있어도 고용되지 않아요. 스템러 박사는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나폴레옹 이론인가요? 나는 전해지는 이야기로 이 위대한 황제가 전쟁을 벌일 때 내겐 뛰어난 장군보다 운 좋은 장군이 있는 게 더 낫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거였다. 스템러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보단 좀 더 미묘해요. 연구를 할 때 내가 운이 좋을 거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발견을 하든 창의력, 열린 마음, 의외의 것을 기꺼이 시도하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뭔가 획기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와 믿음이 필요하고요. 만일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나는 이번에도 미소를 지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행운을 얻기 위해선 올바른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을 둘러보면서 그곳에 누구든 긍정적인 태도로 행운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빅토리아 제임스라는 젊은 여성이 와서 우리의 와인잔을 채워주었다. 사람들은 젊은 외모에 상냥한 태도를 보이는 빅토리아를 그냥 직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많은 사람이 저를 휴대폰 보관소 안내원으로 착각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음식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소믈리에 자격증을 소지한 최연소 여성이었다. 로제 와인을 다룬 책도 썼으며 아주 유명한 음식점 몇 곳에서도 평판이 자자했다. 겨우 20대 중반인 그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와인을 맛보며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모인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을 받은 그 음식점에서 값비싼 와인을 사고 파는 일을 감독했다. 빅토리아 씨는 본인이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나요? 나는 그녀가 우리의 대화에 합류했을 때 물었다. 이 업계에서 일하려면 그렇다고 믿어야 해요. 그녀는 웃으면서 한때 비상계단 화분에서 피노 누아 포도를 키우려고 시도했던 일을 시인했다.
그 모험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을 믿으면 행운의 순환이 많은 방향에서 발생된다. 지금 그녀에겐 상을 수상한 캘리포니아산 로제 와인을 만드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 와인에 들어가는 포도는 진짜 토양에서 키운다. 와인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쟁취하려는 심리가 담긴 포부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 같은 현실적인 사람들에겐 행운의 삶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상류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전 13살 때 종업원으로 처음 일해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빅토리아는 집 근처에 있는 한 식당을 발견했는데 그곳 주인은 미성년자가 일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그곳에선 여종업원들을 그냥 플로라고 불렀어요. 그녀가 말했다. 빅토리아는 몇 년 후 대학 입학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종업원보다 바텐더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전 와인이나 술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빅토리아는 강좌를 듣고 그 분야의 친구들을 사귀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맛을 보았다. 그러면서 와인에 새로운 열정을 느꼈다. 당당한 중년 남성들이 그 분야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소믈리에 시험을 보기 전 2만 가지 내용을 기록한 플래시카드를 만들었다. 빅토리아는 행운이 깃든 자신의 미래를 믿었다. 그리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녀는 와인 전문가들의 화려한 핵심 인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연했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 그렇게 자신의 행운을 만들었다. 빅토리아는 다시 자리를 떴다. 나는 스템러 박사에게 재능이 결단력과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결합될 때 얼마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다. 박사님은 친구분처럼 노벨상을 타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묻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도발적인 질문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믿을 만한 정보원을 통해 그가 노벨상 후보에 자주 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을 타기까지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다. 국제적 찬사를 받을 만한 비약적 업적은 시작 단계일 뿐이었다. 학계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우선 자신을 충분히 믿어서 다른 사람들도 믿게 만들 필요도 있었다. 이른 아침에 스웨덴 할리몬에서 수상 소식 전화를 받은 것은 항상 완전히 놀라운 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건 난데없이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다. 나는 로제 와인을 홀짝이며 과학자가 되고 싶은 소믈리에가 되고 싶든 아니면 노벨상을 받고 싶든 간에 당신은 운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항상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행운이 깃든 삶의 첫 단계는 긍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비적 힘이나 운명 예정론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운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수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행운을 얻을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행운이 깃드는 인생을 만들 수 있다. 며칠 후 바나비와 나는 행운이 깃드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바나비는 자신이 아는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로 수십 년 동안 행복한 삶의 요소를 통찰해온 조지 베일런트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통찰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다. 베일런트 박사는 하버드에 다녔던 수백 명의 남자들을 그들이 대학 2학년인 193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추적했던 유명한 조사를 주도했다. 그 당시 이 대학의 남학생뿐이었다. 그는 이제까지 행해진 조사 가운데 가장 장기간 진행된 이 조사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요소를 들여다보았다. 그 연구진은 본질적으로 행복에 깃든 삶의 요소를 발견하려고 한 것과 같아요. 베일런트는 항상 그 답이 명확하다고 내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명성이나 부나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조사는 75년 동안 이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베일런트는 이 조사의 결과를 4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뭔가요? 행복은 사랑이다. 이상 끝.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근데 이건 남자들만 조사한 결과잖아요. 베일런트 박사는 50세에 형성된 행복한 인간관계는 80세가 되었을 때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보다 더 정확한 건강지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란 온 마음과 꽃을 바치고 축하 카드를 보내는 그런 관계만 뜻하지 않는다. 이 조사에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란 내가 상대방을 믿고 기댈 수 있는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낭만적 관계를 넘어선 인간관계는 중요했다. 조사 결과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은 장기적인 행복과 행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베일런트 박사가 그 조사에 대해 썼던 많은 논문과 책 가운데 일부를 읽어보았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서 행운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계층, 부모의 성공, 종교 가운데 상당수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성이나 정치 이념도 행복한 삶의 공식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결론지었다. 사랑, 희망, 즐거움 같은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행운이 깃드는 삶과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내야 하며 과학으로 이를 연구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베일런트 박사는 이렇게 썼다. 수십 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보면 스스로 운이 좋다고 느끼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려면 행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자연스럽게 공유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바나비에게 설명을 더 해주었다. 그러자 바나비는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행운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개념은 종교적, 철학적인 뿌리가 깊다고 지적했다. 바나비는 자선활동을 하면서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 최고의 랍비 조나단 섹스, 릭 워렌 목사,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같은 중요한 종교 지도자와 사회적 지도자를 만나고 함께 여행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그분들은 우리가 사건들을 각자의 시각으로 걸러서 바라본다는 점을 각자의 표현 방식으로 내게 말해 주었어요. 누구나 세상을 인식하는 각자의 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한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관점의 틀을 바꿀 때 개인적으로나 세계적 수준에서나 행운을 만들 수 있다. 가령 마하트마 간디는 100년 전에 폭력이 아닌 비폭력 시위로 탄압에 반대했다. 간디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 미래를 만든다고 믿었다. 간디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운명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처음에 품은 신념은 자신이 창조하는 운명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거죠. 바나비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나비가 간디를 언급하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몇 개월 전에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와 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80대인 아룬 간디는 10대 시절 아시람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 때 배웠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아룬은 그 당시 할아버지가 너는 네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던 말을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밝은 미래를 선택하여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살아가야 한다. 긍정적인 태도에는 많은 측면이 있다. 자신의 밝은 미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상에 매일 햇살이 내리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포괄적인 시각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디는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이 시기를 좋은 결실로 바꾸었다. 바나비는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경계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쁜 일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선 나쁜 운을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행운을 만들고 앞으로 나갈 희망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긍정성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다. 나는 20대 초반에 재치 있고 똑똑하며 엄청 근면한 톰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일찍이 성공을 거두었고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릴 것처럼 보였다. 나보다 몇 살 더 많았던 그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중이었고 메릴랜드 교회의 저택을 떠나 맨해튼의 원룸형 아파트로 옮겼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방문했을 때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교회에 있던 집의 벽장 하나가 현재 아파트보다 조금 더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공간 말곤 정말 필요한 게 없어. 왜 필요하겠어? 그 큰 벽장과 큰 집이 날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는데. 여기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있어. 너무 다행이라는 기분이 들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약간 어리둥절했다. 톰은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의욕이 가장 넘치는 사람이었기에 원룸형 아파트 그 이상의 것을 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그가 편안하고 진지해 보였다. 그제야 나는 그에게서 묻어나는 진실함을 이해했다. 그건 행운이 깃드는 삶을 만드는 비밀 같은 거였다. 톰은 끈기와 포부와 창의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며 불의의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해했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긍정적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든 무엇을 성취했든
늘 긍정적인 면을 찾았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능력이 행운이 깃드는 삶을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 톰과 나는 몇 년 동안 친한 친구로 지냈다. 그는 주요 투자은행의 임원이 되었을 때 내게 소식을 알려왔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일하는 건물의 경영진 근무층에 있는 그의 개인 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서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광활한 강 풍경이 내려다 보였다. 온 세상이 글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그의 발밑에 있었다. 선배는 항상 좋은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젠 그걸 찾으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겠네. 나는 창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어깨를 살짝 으쓱이더니 말했다. 삶에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일에 너무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 그는 주위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너를 비난하더라도 침착할 수 있다면 이라는 시구가 나오는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에 항상 고무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시구를 몇 해 동안 여러 번 언급했던 터라 고개를 주걱거렸다. 만일 내가 성공과 실패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두 협잡꾼들을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나는 그 시에 다른 시구를 읊조렸다. 톰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한동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공과 실패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건 아주 중요해. 삶에서 행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태도뿐이거든. 톰의 이론을 시험이라도 하듯 아주 잘 나가던 그의 투자은행이 몇 년 후 파산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황야를 헤매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주요 금융기관의 고위직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나는 어느 날 그가 일하는 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의 새로운 개인 식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더 장관이었다. 자리를 잘 잡았네. 나는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가 식당을 드나들 때 말했다. 톰은 항상 그렇듯 현실적이었다. 내가 성공과 실패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건 이미 잘 알 텐데.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톰은 내게 훌륭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내 인생을 운이 좋다고 보는지 나쁘다고 보는지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저 높은 곳에서 멋진 식사를 하든 지상의 원룸에서 지내든 그의 철학은 똑같았다. 그는 자신의 포부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키웠고 자신이 가는 길에 어떤 새로운 난관이 닥쳐도 이를 받아들였다. 나는 출장을 신속히 가야 해서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올라탔다. 나는 창밖을 보며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의 기회와 시각과 전반적인 인생길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유한 경험들이 없다면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 발견한 즐거움을 통해 행운의 삶을 만들어간다.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대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운을 만들 수 있다.
행운은 어떤 순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수면에 햇빛을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스스로 시선을 돌려 그 광경을 음미했다. 우리는 그러한 햇빛의 또 다른 광경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